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가르치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독서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독서는 얘들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특별한 개념이 있어? 개념이 없지. 개념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 나 오늘 뭐 배워갔어. 이런 느낌이 사실 별로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쉬운 건 왜 쉬우냐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수업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과목이긴 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 배우는 지문의 개념 있잖아. 나 아무것도 모르거든. 나 진짜 맨날 고백하는데 선생님은 수포자이면서 과포자이면서 뼛속까지 문과여가지고요. 과학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진짜 1도 몰라요. 1도 모릅니다. 근데 1도 모르지만 그냥 국어 선생 입장에서 읽고 푸는 거야. 국어 선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거 엄청 열심히 자료를 찾고 다른 책들을 보고 논문을 살펴서 수업 준비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과목이야. 근데 내가 학원 선생을 하고 독서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매년 고민하는 포인트는 맨날 똑같아. 선생님 맨날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서 잘 가르치고 싶다. 독서 잘 가르치고 싶다.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 왜냐면 너네 입장에서 고3이 됐을 때 나 국어로 최저 맞출 수 있어. 국어 등급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려면 어디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냐면 독서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너네 알겠지만 문학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3학년 교재에서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1, 2, 3학년 내내 되게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고3에 올라가서 선생님 저 문학 손도 못 대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없어요. 4등급 이상만 돼도 문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항상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독서 지문에서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이번에 독서가 너무 어려우면 어떡해요? 이 걱정은 매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독서를 잘 가르치고 싶다. 얘네가 나랑 같이 공부해서 3학년 수능을 보는 날 선생님 저 독서는 자신 있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년 하거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올해 이제 고3 애들이 수능 보고 이제 수시는 이제 끝났고 23일에 끝났고 29일, 오늘이 28일이지. 내일부터구나. 내일부터 정시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정시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1월 달부터 발표가 학교마다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추합이 도냐면 2월 말일까지 추합이 돌아요. 어떤 친구는 3월 초에 추합을 전화를 받아서 학교를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추합 전화가 계속 돌 건데 우리 학원에서 정시 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그거야. 독서를 내가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거였거든. 그래서 매년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선생님 생각이 이렇게 다듬어지는데 나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결론은 내가 읽는 방법을 최대한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문이 길고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달라지고 상관없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내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포인트를 니네한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나의 임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오늘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나는 이 지문을 이렇게 읽었어 라는 나의 방법을 먼저 제시해 줄 거고 그 방법 중에 너네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독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선지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선지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지를 정리해서 앞으로 니네가 과학 지문 읽을 때 그 내용이 나오면 나 되게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요거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예요. 그럼 이제 가봅시다. 지문 가볼게요. 무조건 지문 먼저 가봅니다. 그러면 1문단 가볼게요. 자, 1문단에서는 얘들아 과학 지문이건 기술 지문이건 사회 지문이건 인문 지문이건 지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1문단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1문단에서 무조건 뭐 한다고요? 중심, 화제, 제시. 맞아요? 1문단에서 무조건 중심, 화제, 제시한다고요. 그래서 중심화제는 눈에 잘 보이게 네모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중심화제가 1문단에 제시되고 나면 조금씩 내용이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문단별로 중요한 중심화제나 혹은 뭐가 나오면 개념이 나오면 요거는 이렇게 네모칸으로 처리해서 눈으로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문단별로 좀 나눠서 볼 거고요. 문단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장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열팽창이란, 얘들아, 감사한 일이지. 왜요? 열팽창이란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열팽창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문장이잖아. 맞아요? 정의 문장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얘들아 보통 독서 지문에서는 요즘은 정의를 뭐로 준다 그랬어? 이렇게 무엇무엇이란 무엇무엇이다의 형식이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정의를 준다 그랬어? 수식을 통한 정의를 준다 그랬어. 그러면 걔를 어떻게 바꾸라고? 요런 문장처럼 바꾸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수식을 통한 정의를 준다면 예를 들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열팽창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현될 거야. 그럼 그건 수식을 통한 정의라 그랬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해라 라고 말했는데 얘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마운 문장이겠지. 열팽창 뭐라고 얘들아?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문장에서요,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면서 뭔가 바뀌는 거야. 맞지? 그럼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길이와 부피가 달라지는 걸 열팽창이라고 한대요. 맞아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그 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입니다. 그럼 이거 중 무엇의 변화? 무엇의 변화? 길이의 변화를 뭐 한 거? 수치화한 것. 이것을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위에는 열팽창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밑에는 그 중에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개 중에 누가 범위가 더 좁아요? 두 개 중에 누가 범위가 더 좁아요? 아랫게 범위가 더 좁죠. 우리 중심화제는 넓은 범위에 있다, 좁은 범위에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넓은 범위에 있다, 좁은 범위에 있다. 좁은 범위에 있다. 맞아? 그러면 이 글에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요. 무엇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 길이가 변하는 걸 숫자로 나타낸 거. 이걸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중심화제 네모 선형 열팽창 계수. 자, 그 다음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 문장 옆에다가 쓰십니다. 그 문장 옆에다가 쓰십니다. 뭐라고? 뭐라고 쓰라고? 수식화하기라고 쓰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너네가 꼭 해줬으면 하는 포인트야. 첫 번째, 수식화하기.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그 문장이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지. 맞아요? 수식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 문장 읽으니까 얘들아, 얘를 수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문장? 온도? 거기 봐봐, 지문. 뭐 분해? 변화량 분해. 누구요? 길이 변화율이요. 맞아? 요렇게 바꿀 수 있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렇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은 과학기술 지문에서 무조건 수식화 해주세요. 이건 무지성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지성으로. 이건 꼭 해. 약속이야.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장을 읽으면 얘들아, 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볼 건 뭐냐면, 그래서 밑에 두 문장까지 읽어야 될 거야. 두 문장까지 읽었을 때 최종 수식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해보세요. 얘네가 해봐. 밑으로 읽다 보면 얘는 얘야, 얘는 얘야 이러면서 말이 달라져. 그래서 결국에 나타나는 수식. 혜린아 여기부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수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 수식이 조금씩 바뀌어. 설명이 조금 더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식을 여기다가 써보라고. 여기 봐. 뭐라 그랬어?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 그럼 뭐를 뭐로 나눴다고? 나눴으면 분수야. 무엇을 무엇으로 나눴다고?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길이 변화율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건데 밑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식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해보세요. 해봐야 돼. 그 하나. 얘들아 선생님 항상 말하지.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포자였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보다 수학을 못할 확률은 100%예요. 니네가 나보다 수학을 잘할 확률이 100%입니다. 의심하지 마, 혜린아. 그럼 선생님은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고등학교 수학. 그 이후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 같은 것도 당연히, 이건 뭐 수학도 아니지만, 이런 수식도 당연히 니네가 더 잘해요, 나보다. 선생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니네가.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럼 얘들아, 결론 말해주세요. 너 분필 어디냐? 결론 말해주세요. 분모는 뭐고요? 분모는 온도 변화량 그대로죠. 맞죠? 자,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될까요? 밑에 설명을 막 읽다 보니까 결국에 분자는 뭐가 돼요? 얘를 뭐로 나눠야 돼? 그렇지. 처음 길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처음엔 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밑에 설명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 뭐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건 온도가 변할 때 길이가 얼만큼 변하는 거야. 그 비율을 나눈 것을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식이 선생님 프린트에는 수식이 이렇게 2개가 써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써 있어요. 그럼 니네도 이렇게 2개를 써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약속이야.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차 계수가 양수이며 얘들아 질문.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래. 그럼 무슨 뜻일까? 이 계수가 양수래. 그러려면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지. 맞아? 플러스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질문.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면 길이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양수가 되는 거지. 맞아? 플러스가 돼야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돼야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길이 변화율이 줄어들거나 온도가 내려가는데 길이 변화율이 올라가는 금속은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지. 맞아요? 음수가 되는 건 별로 없어. 대부분은 양수야. 그랬으니까 플러스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그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가 봐요. 합금인 인바가 있고요.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이 있대요. 누가 더 계수가 높대요? 질문. 요거 읽으면 대답할 수 있어. 누가 더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대요? 응? 너네가 말해줘야 돼. 얘들아 독서 시간에 선생님이 할 말이 별로 없어. 자, 인바하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누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대요? 그렇죠. 얘가 더 크답니다. 그럼 질문. 얘는 온도를 올려도 길이 변화가 적다. 온도 올리면 길이 변화 크다.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자동차 부품을 만들 거야. 엔진에 가까운 어떤 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 거야. 그럼 얘들아,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뭘 발생하겠어? 열을 발생하겠지. 그럼 열이 가했을 때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부품이 느슨해질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거기 무엇으로 만들면 좋겠어? 그렇지. 인바로 만들면 좋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1문단까지 했습니다요. 1문단까지 했습니다요. 자, 넘어가 봅니다. 1문단 끝났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2문단으로 넘어가 봅니다. 2문단 오른쪽에 그림 있는 거 보여요? 2문단 오른쪽에 그림 있는 거 보여요? 그림 있으면 얘들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림을 안 주는 독서 지문도 매우 많죠. 그런데 그림을 줬다는 건 그림 가지고 이해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림을 줬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처음엔 평평할 거야 얘들아. 그치? 처음엔 평평합니다.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질문.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무슨 뜻이야? 똑같은 온도로 온도를 올렸을 때. 그치? 온도를 올렸을 때 누구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Q의 길이가 그렇지. 길어진다라는 뜻인 거죠. 맞아요? Q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할 것이다. 왜요? Q가 뭐가 크기 때문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맞지? 혜린아 그 뒤에 거 읽어봐. 그러나 그림 밑에 그러나 음 얘들아 왜? 왜? 지금 보면 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 P와 Q 중에? Q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그럼 두 개를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Q가 있는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P 부분은 덜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덜 늘어나는 쪽과 더 늘어나는 쪽이 있으면 덜 늘어나는 쪽이 안쪽으로 휘면서 동그란 모양을 갖겠지. 얘가 만약에 쭉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무슨 모양이 될 거라고요? 원 모양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만큼으로 휘어져 있어. 옆으로 보면. 맞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원 모양의 일부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렇지. 온도 내리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호라고 설명했어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냐? 자, 그리고 이 그림 옆에다가 얘들아 아니다. 우리 3번 문단 할 때 하면 되겠다. 자, 3번 문단도 읽어주세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곡률의 네모. 얘들아 우리 네모 뭐 해야 하는 거라고? 중심화제나 개념에 하는 거라고. 그지? 곡률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곡률이 뭔지 생각해봐. 곡률 뭐겠어? 휘어진 정도가 곡률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뭐래요? 그렇지. 휘는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요. 음. 하는데 그 왼쪽에다 쓰세요. 이미지화하기라고 쓰세요. 이미지화하기라고 쓰세요.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는 두 번째야. 이미지화하기. 야, 말이 거창하니까 이미지화하기인데 나 말로 되어 있는 거 잘 뭐 못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말로 되어 있는 거 뭐로 그려라. 그림으로 그려라.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림으로 그려서 내 눈에 볼 수 있게 해라. 근데 선생님이 올해 이제 고3 되는 애긴데 작년에 이거 수업을 하면서 독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얘들아 진짜 똘똘한가 봐. 그래서 그냥 말로 나와 있는 거 그림으로 안 그려도 지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런 애기들은 안 그려도 되지. 맞아? 그런 애기들은 안 그려도 돼. 인정. 근데 선생님은 과학 무식자이면서 그지? 이과 무식자이기 때문에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잘 지문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 1등급 아니에요. 이거 쫙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우선 이미지화 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에는 보면 여기 뭐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무조건 저는 그립니다. 왜요? 전 잘 못하니까요. 특히 과학 지문은 진짜 이해가 안 가니까요. 됐죠? 내가 너네보다 못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진짜라는 거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고 자, 얘에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곡률 반지름이라 그랬지? 곡률 반지름 어디야? 얘가 금속에 휘어진 것이 부분이라면 얘가 뭐가 되겠어? 곡률 반지름이 될 거지. 나 여기다가 곡률 반지름 이렇게 쓸 거야. 아, 여기를 그렇지. 요거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구만.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요. 곡률은 거기부터 읽어줘야 되네.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까지 읽었어. 얘들아, 그거 뭐 하기? 수식화하기. 그 문장 수식화하기. 어떻게 해야 돼? 곡률은 곡률 반지름 분의 1이다. 맞아요? 수식화하기.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무슨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역수니까 무슨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요 수식의 말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곡률 반지름이 짧은 애들은 뭐가 크다? 많이 휘어져 있다. 곡률 반지름이 길면 덜 휘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말이야, 읽고 나서 혹시 질문, 난 너네를 믿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얘들아,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가?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하고 의문 가질 필요는 없어. 시험 볼 때는 넘어가면 돼. 근데 나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지문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그런가?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지화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곡률 반지름이 더 길어지지. 맞아? 곡률 반지름 더 길어지면 중심이 얼마쯤 와야 돼? 이만큼 와야 되잖아. 곡률 반지름이 이만큼이 곡률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있는 뭘 그려봐. 원을 하나 그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이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원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돼야 되지. 맞아요? 그럼 호가 어디가 돼요? 요 부분이 호가 되잖아. 맞냐? 아, 반지름이 길어지니까 진짜 곡률 반지름이 좀 작아지는구나. 아, 곡률 반지름이란다. 반지름이 커지니까 곡률이 좀 작아지는구나. 덜 휘어지는구나. 이게 이미지로 그대로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이걸 이런 수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뭐라고? 요것도 니네가 해줬으면 하는 거. 요것도 니네가 해줬으면 하는 거거든. 얘를 업다운으로 표시하기로 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률 반지름이 크면 하얀색으로 써야지. 곡률 반지름이 크면 곡률 반지름이란다. 곡률이 크면 곡률 반지름은 그렇지. 요런 식으로 표시해도 돼. 두 개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업다운으로 표시를 하거나 수식으로 표시하거나 이해는 뭐로 해? 이미지로 하면 돼. 괜찮아? 어디까지 했냐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까지 읽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얘들아? 업다운 문장인 거야. 얘랑 얘랑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니네가 이 수식을 보고 이거를 모를까 봐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면서 밑에 문장에다 쓰세요. 업다운 표시하기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지금 해줬으면 하는 거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지금. 너네 보고 이거는 너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3개야. 하나 수식화하는 거, 2번째 이미지화하는 거, 3번째 업다운 표시하는 거. 이거 3개야. 그래서 공률이 클수록 반지름은 작다. 괜찮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질문. 이 문장, 지금 혜린이가 읽은 이 문장,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는 행위 중에 하나에 부합해. 어디? 내가 너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행위가 3개가 있었잖아. 혜린이가 읽은 문장이 이 3개 중에 하나에 부합해. 어디야? 지금 어떤 문장 읽었냐면 얘들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많이 휘어진다. 3개 중에 누구? 업다운 표시하기지. 맞아? 업다운 표시하기지. 단 얘들아, 선생님은 사실은 업다운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문에다 했거든? 지문에다 이렇게 업다운 표시를 했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지문에 업다운 표시하지 말고요. 위에나 밑에 쪽에 빈자리가 좀 있잖아. 시험지 보면 빈자리에 웬만하면 쓰기를 권해. 처음에는. 쓰기를 권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생님 요걸 썼잖아. 그럼 요 밑에다가 붙여서 다른 업다운 문장을 쓰는 거야. 다른 업다운 문장 쓰는 거야. 지금 읽은 문장 업다운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들아, 난 여기 밑에 자리 없으니까 위에다 써볼게요.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가 크면? 뭐가 크면?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면. 선형 열팽창 개수 차가 크면. 업이면 뭐라고? 더 휘어진다. 그럼 더 휘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휘어진다라고 써도 되고요. 뭐가 크다고 써도 돼요? 그렇죠. 공률이 커요. 이렇게 써도 되죠. 맞아요?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면 공률 반지름은 작아요. 맞는 말 틀린 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공률이 크면 공률 반지름은 작잖아. 그럼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면 공률이 크다 그랬어. 그럼 공률이 큰 거니까 결과적으로 공률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지. 선생님이 얘를 너네한테 따로 쓰세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요 문장에서는 공률과 공률 반지름의 관계만 보여줬어. 요 문장에서는 선형 열팽창 개수 차와 공률만 보여줬어. 근데 선지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선형 열팽창 개수 차와 공률 반지름의 관계를 물어본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가 이거를 눈으로 잘 보게 하려면 다른 지문에 다른 것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얘와 얘의 관계가 잘 보인다고. 근데 선생님처럼 지문에 그냥 위아래로 표시만 해놓으면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얘네들을 니네가 따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 그럼 다시 그 옆에 가볼게. 온도 변화가 클수록 뭐가 크다는 얘기야? 공률이 크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거기.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응.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응. 이에 나타내는 것이 민감도이다. 휘 민감도 네모야겠지.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앞에까지는 뭐에 대한 거였는데? 공률에 대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휨 민감도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휨 민감도 네모. 그 다음에요. 흰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그럼 얘들아, 그 문장만 업다운으로 표시하면 무슨 말이야? 그 문장만 업다운으로 표시하면 무슨 말이냐면 휨 그냥 써봐. 휨 민감도가 뭐하다는 것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더 많이 심하게 휜다는 걸 의미한대.
더 많이 휘어요. 뭐가 높아져요? 곡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대요. 근데 얘들아, 이거 뭐랑 똑같은 문장인 줄 알아? 잘 생각해봐. 이거 뭐랑 똑같은 문장인 줄 알아? 휘 민감도는 그럼 무엇과 관계가 될까?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더 많이 휘어야 돼. 그럼 이건 뭐와 관계가 될까? 뭐와 관계가 될까? 잘 생각해봐. A 물질, B 물질, C 물질, D 물질이 있는데요. 얘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A가 제일 크다는 거지. D가 제일 작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조합을 할 거야. 얘네 두 개랑 조합을 할 거고 두 개를 붙일 거야. 얘네 두 개를 붙일 거야. 누가 더 많이 휘겠어? AD 묶은 애가 많이 휘겠어? BC 묶인 애가 많이 휘겠어? 응? AD 묶인 애랑 선형 열팽창 계수를 수치화한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를 나타낸 거야. 팽창 계수. 얘가 100이고요. 얘가 50이고요. 얘가 25고요. 얘가 10이에요.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이렇게 됩니다. AD가 조합된 어떤 애랑 BC가 조합된 어떤 판이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휠까요? AD가 많이 휘겠죠. 왜요? A와 D는 뭐의 차이가 커요? 선형 열팽창 계수 차가 큽니다. 그럼 같은 온도를 줬을 때, 같은 온도의 변화량을 줬을 때 얘는 엄청 많이 길어질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작게 길어질 테니까 길이의 차이가 크니까 휨의 차이 크겠어, 안 크겠어? 크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많이 휘냐 안 휘냐라는 휨 민감도는 누구랑 똑같은 말일까요? 열팽창 계수 차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 가요? 따라서 얘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 차랑 똑같은 말이고요. 얘랑 얘랑은 사실은 같은 문장인 거죠. 맞아? 다른 용어로 설명했지만 사실 내용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나 혼자 가고 있어? 같이 가고 있어? 같이 가고 있어?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 선생님이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번 주구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번 주는 그게 없었는데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까 10월에도 한 번 가고 11월에도 한 번 가고 12월에도 한 번 가서 제주도를 한 달에 한 번씩 3번이나 간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애들이 없었는데 10월에 갔을 때도 수학여행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11월에도 수학여행 온 애들이 있더라고. 너네도 혹시 수학여행 가니? 너 경희는 안 가요? 고척은 가요? 모르겠어요? 그 1학년 때 조사하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9일은 가요? 너네도 안 가요? 그럼 아예 안 가요? 그런 거? 고등학교 내내 없어요? 그럼 어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 게 없어? 왜? 아니 근데 그거 조사하잖아. 조사 안 했어? 했지, 권민아. 근데 엄마들이 반대했어? 아 진짜? 난 그래도 찬성 눌렀는데. 근데 너무 그게 좀 그게 없잖아, 얘들아. 낭만이 없잖아. 안 그래? 너네도 가기 싫어? 가고 싶은 사람은 혹시 없어? 선생님 전 그래도 관미 가고 싶었어? 근데 관미 엄마는 찬성하셨어? 근데 다른 분이 반대하셨어? 선생님 아들은 학교 갔다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 이게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눌러야 그게 뭐 유효가 되는데 몇 퍼센트 이상이 안 되면 아예 그냥 폐기돼 버린다고 빨리빨리 눌러야 된다고. 근데 나는 그거 공지가 왔을 때 바로 눌렀거든. 그래도 애들은 가고 싶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아니야? 뭐만? 안 가고 싶어?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수학여행 온 애들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수학여행 오면 이제 단체로 어딜 보러 가잖아. 그럼 이제 니네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관심이 없는 데가 많잖아. 수학여행지의 어떤 곳이. 그치? 그리고 막 이렇게 길게 걸어가는 거 이런 것도 좀 짜증나고 싫고 막 나는 버스에서 핸드폰만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다 선생님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해변가에 이렇게 산책로였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고등학교 애들이 해변가에 가서 산책하는 게 애기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얘들아. 근데 우리가 보면 경치도 예쁘고 바닷물도 깨끗하고 파도도 예쁘고 부서지는 파도 뭐 이러겠지만 니네는 무슨 생각하겠어?
아, 진짜 존나 힘드네. 뭐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냐? 근데 그날이 또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은 저기 가 있어. 선생님 저기 가 있는데 애들은 아직도 이 뒤에서 이러고 있어. 아씨. 이러면서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그 선생님이 저기서 이거 있잖아, 이거. 확성기로 몇 학년 몇 반 빨리 뛰어온다. 막 이래. 그 애들이 뛰어가냐? 안 뛰어가지? 막 이러면서 가. 그 선생님이 약간 오지랖이잖아. 아줌마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랬다? 뒤에 애들 보고 야, 선생님 부르시잖아. 빨리 가. 이랬더니 애들이 어땠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째려봐.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옆에 있다가 야, 가만히 있어. 막 이래. 하고 아니 얘들아 빨리 가야지. 내가 또 막 이랬어. 그랬더니 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나만 신나서 막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네 얼굴을 보면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여자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는 거야, 나를. 야, 저 나이에도 진짜 열심히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나를 쳐다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가나? 이런 생각 가끔 들어. 근데 그 장면이 딱 그랬어. 그 선생님 앞에서 되게 열심히 뭘 많이 하셔. 되게 늙은 선생님인데 남자분이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셔. 근데 뒤에서 애들은 다 에이씨 막 이러면서 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나를 너무 빙의가 돼가지고 얘들아 빨리 가야지 어여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내 말은 더 안 듣지 뭐 내 말을 듣냐? 그래갖고 막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몇몇의 얼굴이 얘들아 우리 반에 지금 몇몇의 얼굴이 약간 그런 관망의 자세야. 어디 너 얼마나 수업 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니네가. 이 시간에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우리 지금 딱 하나밖에 안 할 건데 과학지문 같이 가야 돼. 내가 계속 너네한테 무슨 말해 얘들아 나는 너네보다 과학을 더 몰라 라고 말하잖아.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이거 알겠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뭔지 알겠니? 인바가 뭔지 알겠니? 난 알림의 화학 기호도 모른다니까 얘들아. 몰라요. 너네가 더 잘한다고. 대신에 선생님은 뭐만 하는 거야? 과학 선생님이 아닌 국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읽을 거냐. 그것만 하는 거라고. 알겠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거 전체 다 100% 니네가 다 이해하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돼. 선생님 감상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나를 이렇게 관망하면서 이런 감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라도 같이 가셔야 돼. 어디까지 했냐면 요거까지 했어요. 잘 생각해봐. 휨 민감도라는 게 얼마나 온도를 조금 줘도 많이 휘냐 이 말인 거잖아. 근데 휘는 건 뭐와 관련돼 있어? 휘는 건 뭐와 관련돼 있어? 개수랑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개수의 차가 크면 당연히 휨 민감도도 크고 공률로 올라갈 거라고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 같은 의미인데 말을 따로따로 이렇게 바꿔서 해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읽었냐면 휨 민감도 더 심하게 휜다까지 읽었어. 그래서 몇 문단까지 읽은 거냐면 3문단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요. 4문단으로 갑니다. 혜린스 4문단도 읽어주세요.